개장까지 2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였던 미국장의 분위기, 오늘 정규장까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재료 만발입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보시죠. 현재 삼성전자의 움직임 0.4%가량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간밤 AI 내러티브가 살아나면서 3거래 연속적으로 미증시가 탄탄한 반등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의 강한 상승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던 반도체 투톱의 오늘 연속성 중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들어올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현재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규장 분위기 잠시 후 호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분위기 좋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 나란히 1% 전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도 탄력적인 가운데 1.5%가량의 오름세 보여주네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들이 살아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해군과 관련된 우리와의 협력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서 오늘 이 속보 내용으로 정규장 분위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원전 쪽도 최근 들어서 탄탄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1%의 강세, 하지만 여전히 8만 원 선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FDA 승인 소식 들리면서 오늘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은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오늘도 우주인가요? 이노스페이스 계속해서 발사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제는 발사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상업용 발사체 첫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기대감으로 9%가량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들이 꾸준히 반영되며 우주 관련주들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로켓랩이 장중 10%의 급등 움직임 보였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컨텍 나란히 강세 움직임, AP 위성도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태양광 종목들도 뉴스에 따라 상승 움직임 타고 있다는 점 잠시 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 넘어갑니다. 아주 반가운 이 소식. 그동안 10에서 30%가량 조정받았던 조선주를 다시 신고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에이펙 회담 이후에 명확한 모멘텀이 없어서 쉬어갔던 조선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반가운 모멘텀을 확인해 갑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먼저 나왔고요. 미국의 해군에서 지금 황금 함대 구축과 관련된 이 구상을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서 곧 발표할 거다. 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해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함대 구상과 관련돼서 구축 계획을 먼저 발표했고요. 그 전에 앞서서 황금 함대 구상안에 대해서 서명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축안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올 거다.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지켜보셨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멘트가 속보로 나오면서 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위에서 나온 내용은 미국의 해군 신예 프리깃함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만들 거다라고 말어라고 별장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속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기업은 한화라는 기업,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100%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서 미국 조선업에 지금 투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죠. 한화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회 영역에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관련된 황금 함대 구축과 관련한 구상안에서 미국 해군에서는 이미 신형 호위함 헌팅턴 잉걸스를 건조 기업으로 선정했다는 내용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이 기업이 HD 현대와 지난 10월에 군함 설계, 건조와 관련된 MOA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황금 함대 첫 전함을 맡을 이 헌팅턴 잉걸스가 장중 5%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4%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계에서는 MOA를 체결한 HD 현대가 아무래도 협력사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미리 추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도 한화도 우리에겐 기회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오늘 대목을 맞춰서 전략을 좀 짜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둘 다 군함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지금 계속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기업과도 손을 잡거나 미국 조선수를
수주를 끌어안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 회의에서도 한미 조선업과 관련된 협력 팩트시트까지 명확해지게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임만 나오게 된다면 분명하게 밸류 산정이 재평가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움직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비교 차트 보시죠. 지금 10월에 나란히 말의 고점을 찍고 딱 에이펙 회담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개월 정도 쉬어가는 패턴인데요. 10월의 고점 대비 HD 현대중공업은 19%의 조정을 받았고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쉬었습니다. 27%의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고점 대비 멀어져 있는 구간. 그런 가운데 2026년 신영증권에서 평가한 예상 실적 기준 PER을 비교해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은 30배가 안 되고요. 하나오션은 42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TP를 보면 75만 원을 부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신영증권의 내년 연간 전망에서 나온 TP 산정이고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16만 원으로 제시가 되면서 지금은 보면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온 하나오션보다는 조금 더 HD 현대중공업이 고점까지 업사이드는 열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료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명확하게 이름이 나온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 이 기운을 받고 갈 것인가, 그렇다면 밸류 산정을 역시 다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아주 적재적소에 오늘 아주 중요한 재료가 나왔는데 개장 중계 이후에 저희가 코너로 준비하고 있는 이 집중 분석 시간에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지금 2026년과 관련된 연간 전망에서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조선업, 오늘 나온 이 재료까지 반영해서 탑픽이 변경될지 여부 체크해 봐야겠고요. 2026년 연간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멘트는 이것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해군력 증강되면서 안보력 강화되는 이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미 서구 사회는 이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바닷길에 있어서 지배력을 놓친 상황,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조선업이 1차적으로 해운에서 해양으로, 2차적으로 해양에서 방산까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 안에서 미국은 우리가 꼭 필요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연간 전망과 관련돼서 잠시 후 저희 9시 반에 엄경화 위원의 탑픽까지 기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아난 AI 내러티브, 지금 알파벳의 반가운 뉴스가 들렸고요. 이것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태양광주를 자극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론도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랠리를 쓰면서 이제 내년 2월부터 이 엔비디아의 H200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수출이 된다면 여기서 생산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올랐지만 마이크론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점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제의 급등 움직임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력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춘 이 뉴스 움직임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끌어안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업체는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섹트라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를 결합해서 저탄소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7조 원의 인수를 할 텐데 내년 상반기 중에 인수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될 거다. 알고 보니 두 기업의 연결고리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구글은 인터섹트에 이미 투자를 마치면서 미국의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 발전소를 같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인터섹트는 한 7기가와트 정도로 이 건설 캐파를 갖고 있는데 1기가와트가 원전 1기 정도라고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큰 용량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드 맥킨지 쪽에서는 구글이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을 가져가느냐를 보여준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센터를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지금 변압기와 관련돼서도 최근 정전 사태로 다시 한번 그 중요도가 올라갔는데요. 관련해서 봐야 될 종목들의 확산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변압기 송배전, 그리고 구리 가격 급등 움직임 속 전선, 여기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도 이 같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M&A고요. 그래서 다시 봐야 될 태양광, 지금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한화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이 모멘텀을 만나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는 원전에 있는가, 또 SOFC, ESS도 중요도는 같이 봐야 될 텐데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동성 자체가 아주 대폭 증가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가릴 때 태양광이 과연 1순위 될 수 있을까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나오는데요. 0.7%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태양광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춘 질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 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OCI홀딩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최근 들어서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직전 고점까지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힘으로 이 재료를 인식할 수 있을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주 관련 종목들은 어디까지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로켓랩이 10%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오늘도 우주 관련 섹터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19일자로 미국의 우주개발청으로부터 로켓랩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사일 경보와 추적 위성 18기를 공급하는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우주와 관련돼서 트럼프 행정부는 꽤나 진심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네시스 미션의 확장판으로 우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달 탐사, 달 착륙과 관련된 목표를 명확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우주 관련 종목들의 미국 안에서도 재평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스페이스X가 어느 정도의 몸값을 평가받아서 상장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내년 상장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이 이벤트를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우주 관련주입니다.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가장 탄력적인데요. 15%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현재 시가 대비 조금은 탄력이 저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 움직임을 연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리포트에 따르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같이 투자하면서 재평가 받아야 될 동반 종목이라고 같이 나왔는데요. 벤처 투자는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상장할 세미5에 대한 투자 회수, 스페이스X 투자 회수 감안해봤을 때 미래에셋 증권과 벤처 투자 키 맞추기와 함께 계속 지켜봐도 될지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재료와 종목들 체크하면서 정규장의 연속성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돼서 있을 듯 없을 듯 계속 뉴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장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드림 콘서트 2026년 내년에 중국 방송이 확정됐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중 교류를 통해서 드림 콘서트가 드디어 방송까지 진출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하이브, SM, JYP 엔터테인먼트, DI까지 오늘 이 콘텐츠와 관련돼서 또 엔터와 관련돼서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확장시켜서 중국 관련 종목들의 시세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한샘은 개별적으로 자사주 전량 소각 소식 발표하면서 프리마켓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고요. 노보노디스크, 재료도 앞서 프리마켓에서 3,000당 제약과 함께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재료 많습니다. 자리 옮겨서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예상호가 받아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요. 지금 출발 상황을 앞두고 보았을 때 조금 더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5% 이상의 상승 움직임, 코스닥도 932선에서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께 먼저 첫 질문 드려볼게요. 조선주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내용에 있어서 한미 협력, 그러니까 조선 군함과 관련돼서 협력이 이제 구체화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조선주를 신고가로 이끌 수 있을까가 가장 관심사거든요. 공략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올해 내내 좀 군함 관련된 MRO 사업 관련된 모멘텀들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왔었는데 일단 조선방산 원전 기존의 주소주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이익을 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함 부분 그리고 본업 부분에서 28년도까지 물량이 지금 현재 도크에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 실적까지는 일단은 성장이 좀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업체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제 방산업체들 28년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조선 업체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27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좀 밸류에이션 해보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모두 10배 중반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함 관련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중공업을 계속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군함 관련된 모멘텀 이후에 LNG 수주가 일단 25년간,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지난 25년간 받았던 LNG 수주에 비해서 삼성중공업이 향후 5년간 받게 될 LNG 수주의 양이 훨씬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LNG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받는 시기는 이제 내년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비거마린 그룹이라는 이제 MRO 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네. 비거마린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이제 군함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LNG 부분에서 군함 관련 모멘텀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오히려 주가적인 퍼포먼스는 현대중공업보다 삼성중공업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삼성중공업이 이익 성장의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폭이 계속 좀 단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7년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해봐도 현대중공업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을 탑피로 가져가고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쏙 빠졌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라는 기업이랑 우리 협력할 거야 했는데. 하나오션은 제가 이번 연도에 많이 추천드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번에 이제 오스트랄 인수가 확정이 되긴 했지만 네. 이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조선의 협력 부분에서 오션이 받는 그러니까 내러티브적으로 수혜를 받은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하나오션보다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순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김 과장님이 아무리 좋아도 비싼 건 추천 잘 안 하시거든요. 업사이드가 충분할 때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삼성중공업을 주목하는 이유, 재료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런 가운데 이정우 팀장님 오늘 관심주가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재료 보시고 난 기자재다 택하신 이유 뭘까요? 장 초반에 뭐 하나가 집중적으로 수급이나 쏠림 현상이 나와줄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자재 네. 관련해가지고 조정도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하면은 뭐 LNG 탱크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 데크하우스나 이런 부분도 워낙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조선소뿐만 아니라 해외 조선소까지도 확층이나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세진중공업한테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주 뭐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냐 이걸 두 개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많이 들어왔고 기존에 강했던 조선 기자재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진중공업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월 수준까지는 반등 나올 거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게 반가운 뉴스는 맞는데 업사이드가 더 클 쪽으로 지금 공략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네요. 오늘의 관심주 세진중공업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종호 팀장님, 알파벳의 AI 데이터 센터 인수 관련한 내용이요. 태양광 쪽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 올라갈 뉴스로 해석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전력기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즘 흐름을 보면 반도체 초톡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은 했지만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도 크게 안 들어왔고 반등도 크게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 투톱이 어느 정도 쉬어갈 때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미국 관련해가지고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력기기도 그 다음 타자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뭐 효성중공업과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약간 중소형단에서는 일진전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보다는 계속 전력기기 클래식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워낙 중요도를 항상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 더 맞출게요. 자, 다음으로 오늘 관심주 김 과장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메디포스트인데 최근 일본 제약사랑 계약 체결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은 일본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투약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임상 CRS 발행은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일본 제약사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일단은 그저께인가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120억 정도를 받았고 상업화 시 마일스톤을 한 150억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딜 사이즈, 그러니까 전체적인 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예상되는 사이즈가 수천억 대의 딜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선급금과 상업화 시 마일스톤을 따져보면요. 그래서 아마 상업화가 돼서 시판이 되면 보통 기술 이전한 이후에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지금 메디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상업화 위에 출시돼서 일단은 세일즈 마일스톤을 받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한다면 이 일본의 제약사와 이번에 계약한 딜은 충분히 큰 계약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세포 치료제 몇 개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 솔루션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메디포스트는 이제 카티스템으로 유명한 이제 세포 치료제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는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 좀 상방이 좀 제한되어 있었죠. 근데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나면서 아마 내년도에는 좋은 모멘텀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IND 신청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첫 환자 투여가 미국에서 3상 첫 환자 투여가 내년 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회사 시가총액 6천억 언더에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 딜 이후에 세럼 물량이 좀 나왔는데 한 이틀 연속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변동성 컸거든요. 지금 기회로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 29,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도 주목해 보시면서 정규장에서의 주인공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시장 문 열겠습니다.